자, 그럼 촬영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스마트폰. 스마트폰 최고입니다. 카메라보다도 스마트폰이 최고예요. 우리 엄전도사님이랑 같이 인터뷰했을 때 이걸로 했잖아요.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카메라 한 대에 있고 이걸로 2대 가지고 했는데 화질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기 요건데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폰입니다. 자, 이 과기, 이 구도가 이게 지금 카메라고.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갖춰야만이 덜 불편해요. 얘는 만능은 되는데 대체용은 되는데 전문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 여기에 오디오를 빼야 되는데 오디오도 뺄 수 있거든요. 뺄 수도 있고 무선도 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지금 60만 원짜리 무선 마이크도 됩니다. 근데 전화 오거나 이런 건 다 차단해야 되잖아요. 멀티가 되다 보니까 전문용으로 전문성에서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중요한 전화가 와야 되는데 그때는 다 차단해놓고 비행기 모델은 그 핸드폰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대체용으로는 되지만 전문용으로 그 부분에서 이제 캠코더의 장점은 장시간 다만 예쁘지 않게 나와요. 필터나 뭐 여러 가지 그 편집기로 작업을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어렵다. 그러면 뭐가 좋느냐? 이런 카메라들이 좋아요. 카메라들이 좋은데 얘는 싸구려죠. 그냥 똑딱이 핸드폰보다 좀 못한 거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이게 요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건데 지금 밝기가 지금 1.8이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1.8이고 이 작은 이 카메라를 100만 넘을 텐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VX1 이런 것들은 동영상용으로도 충분하고 이 작아도 무시고 근데 다만 바디가 작으니까 배터리가 작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배터리 계속 갈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휴대성은 좋은데 또 전문용으로도 그러니까 이것도 대체용으로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5분짜리 영상, 10분짜리 영상 상관없어요. 그러나 장시간 영상을 찍어야 될 때는 얘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DSLR이에요. DSLR의 장점은 사진과 동시에 영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진처럼 예쁘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용으로는 최고예요. 그러나 강의용으로는 꽝이에요. 네. 강의용으로는 30분씩 잘라서 가야 되니까 중요한 거를 할 때 그거 계속 30분 지켜야 되는 게 있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네. 아닙니다. 네. 끊어졌다 다시 켜야 되거죠. 그러니까 엄청 번거로운 거고 한번 30분마다 끊고 가면 분위기도 인터뷰하다가 분위기가 계속 또 딴 흐름으로 가고 딴 소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갈 수 있는 게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얘를 캠으로 쓰는 거죠. 아까 말했던 캠 링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트북 켜놓고 거기서 녹화 OBS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 예쁘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그 인터뷰하는 분들이 이걸로 써요. 이걸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DSLR이 있고 이렇게 미러리스, 컴팩트 미러리스가 있는데 이건 더 작은 형태.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이면 그 전문가들이 쓰는 거의 뭐 이게 큰 600만 원짜리 하고 맞먹을 정도로 6, 700, 1000만 원 맞먹을 정도로 다 압축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옛날에 DSLR은 거울을 통해서 반사돼서 찍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미러는 그 미러 거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더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센서 차이가 엄청 큰 센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6D 나오는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렌즈예요. 렌즈는 정말 중요해요. 렌즈는 거의 카메라보다 더 비싸다 보시면 돼요. 어떤 렌즈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한 게 와이드 앵글 렌즈, 광각 렌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그 사진 찍을 때나 아니면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전체를 보여줄 때 광각이에요. 그래서 망원은 좀 더 당겨서 쓰는 거고. 근데 망원이 비쌀까요? 광각이 비쌀까요? 렌즈 중에 둘 다 비쌉니다. 비싼 거는 다 비싸요. 자, 그리고 너멀 표준 줌 렌즈가 있어요. 표준 줌 렌즈는 예를 들어서 2470 20mm에서 70mm까지가 커버가 되는 표준 줌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것도 지금 24105인데 이런 것들이 표준 줌 렌즈예요. 대신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장점도 있지만 좀 더 단렌즈들보다는 선명도나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떨어져요. 그런 것들은 정말 쨍쨍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망원이에요. 망원도 등급이 있습니다. 망원도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400만 원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이 백포도. 이것도 영상용으로 인터뷰용으로 찍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람 여기서 있잖아요. 둘이 있잖아요. 카메라 요즘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거리가 생겨버리면 물리적 거리가 생기면 저렇게 뒤에 공간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를 아예 날려보냅니다. 사람만 선명하게. 보통 연예인들 인터뷰 때나 그리고 이만갑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찍을 때 그냥 이런 캠 다 걸쳐져 있고 가끔 그 사람들이 손으로 다 조작하는 게 있어요. 예쁘게 나와요. 정말 예쁘게 나오는 게 다 이 망원 렌즈, 이 바디에 망원을 끼워서 찍는 것들입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망원은 예쁘게.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 사진도 그렇고 지금 다 찍을 때 우리 하초희 교수님이 망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져오라고. 내가 없으니까 거기 300만 원 하거든요. 망원 렌즈가. 그러면 여기다 얹어가지고 제가 다 그걸로 찍죠. 그러면 화질 수준 차이가 그거는 여기에 속하지 못하고 또 제가 또 등급을 얘기할게요. 네, 등급. 네, 그거는 그냥 핸드폰보다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 얘기하면 이렇게 다 시험 드실까봐 그래 가격 얘기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를 찍는 게 광각인데 이게 17mm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가운데 당겨서 찍었을 때 82mm 이게 망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통 당겨서 찍을 때 화질이 어떻습니까? 핸드폰? 안 좋죠. 근데 망원의 장점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각을 가지고 광각으로만 찍고 망원은 그래서 이 표준 줌 렌즈 같은 경우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망원을 했을 때는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나마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냥 이런 대체용처럼. 그래서 망원은 망원을 가지고 다니고 이런 용도가 생겨 버리는 거죠. 네, 자, 그럼 이해하셨고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우리가 보통 밝기라고 하는데 복해가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걸 조리개라고 하는데 이거를 열어두느냐 닫아두느냐. 자, 우리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많으면 어때요? 눈을 찌푸리죠. 빛이 없으면 어두울 때는 어때요? 눈을 크게 뜨죠.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밝을 때는 1.4, 어두울 때는 16. 이게 16이 어둡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1.4, 1점대로 갈수록 렌즈 가격이 올라갑니다. 비싸집니다. 밝기 때문에 밝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4예요. 밝기가.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찍으면 노이즈가 생기겠죠. 지금은 바디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그 노이즈도 잡아주지만 그래도 생겨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래서 1점대로 갈수록 또 장점이 있어요. 1점대로 갈수록 복해 효과가 더 많이 두드러져요. 어두운 데서 찍을 수 있는 거는요 비싼 장비라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되는 거고요. 1.4로 갈수록.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복해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고 뒤에 날려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밝은 1.4. 요즘 아이폰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기술들이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우리 김근우 목사님 교회 그게 그렇습니다. 모바일로 볼 때는 좋은데 PC로 보면은 다 보여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요 조리개를 이해하시면 M을 넣고 쓰든 여기에 S를 넣고 쓰든 동영상 모드를 넣고 쓰든 그걸 조작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만 조작이 되지 원리를 모르는데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가지고 있어도 맨날 오토 넣고 쓰지 조작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핸드폰하고 똑같은 거예요. M 넣고 쓰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에도 들어가면 이 조작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럼 근데 제가 그래서 핸드폰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1.4로 갈수록 날아가는 거고 16 갈수록 안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진 찍을 때 자, 여러 사람 찍었는데 사람들이 초점이 없어. 어디 다 날아가 버렸어. 때로는 이렇게 서서 찍었는데 이렇게 찍었는데 앞에 사람만 초점 맞고 뒤에 사람 다 날아갔어. 그거 완전 배경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조리개를 제대로 못 맞춰서 그래요.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조리개를 5에서 8 정도로 맞춰줘야 돼요. 조리개를. 근데 1.4로 맞추면은 어느 한 사람만 딱 초점 맞추고 나머지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맞추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어느 때 썼냐면 이 원리를 꽃 찍을 때 나는 꽃을 좋아한다. 그럴 때 그 꽃에만 맞추고 나머지 날려보내잖아요. 그때 이 기능들을 쓰시는 거죠.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좀 집중하십시오. 아까 전화 받아서 한참 기다리지. 자, 그건 밥 먹을 때 하시고요. 자, 우선. 자, 여기 보시면 1.8, 2.8 뭐가 달라집니까? 4.0 이게 배경이 달라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로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비싼 것들이라. 그래서 좀 더 여기 보시면 1.4, 32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게 1.4 환하게. 그거면서 초점 맞추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사진 찍어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셔터 스피드가 있어요. 1.4로 갈수록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빠른 피사체들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어두운 데 갈수록 셔터 스피드가 느려져요. 그래서 저렇게 이그러져요. 저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확보한다는 게 좋은 렌즈다, 비싸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웬만한 렌즈도 아무거나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가격을 지불해요. 그리고 이 ISO에는 그 요즘은 그러니까 환하잖아요. 환한데 저런 것들을 확보하려면 이 빛의 양을 받아서 하는 건데 어두운 데서 빛이 많잖아요. 지금 그 비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보십시오. 빛이 있죠. 빛이 있는데 카메라에서 빛 기능을 더 많이 넣어주면 ISO를 높여주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여기 빛이 지금 가득하잖아요. 지금 빛이 낮인데 빛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카메라에다 빛을 막 쏴주는 거야. 환하죠. 하얗죠. 사람 안 보이는 거. 그런데 빛이 있죠. 여기서 빛을 줄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낮을수록.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보이겠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어두워요. 어두운 건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빛을 넣어줘야죠. 높여줘야죠. 그래서 그게 ISO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예전에는 ISO가 보통 뭐 100에서 낮에 쓸 때 우리 낮에 보통 맞춰주는 게 100입니다. 다 있습니다. 네, 안에 있어요. 네, 이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런 기본을 알면 다음부터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그래서 보통 낮에는 100에서 200 정도를 써요. 근데 어두울 때는 올라가게 돼요. 근데 저 올라간다고 해서 다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다 쓸 수 없어요. 노이즈가 생겨요. 자글자글. 그래서 자동으로 보통 쓰는 겁니다. 그게 최적화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계들이 프로급으로 올라가잖아요. 다 수동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럼 공부를 하시고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 20만 대까지 막 가요. 그래서 밤에도 선명한 영상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밤에도 지금 보면 여기 노이즈가 적겠죠. 25,600 그 정도는. 근데 지금은 25,600이라도 노이즈 안 낍니다. 이것도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밤에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시면 이 세 가지만 하셔도 많이 도움이 돼요. 색감입니다. 색감에는 RGB라고 해요. RGB. R은 빨간색,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 이 세 가지 색상을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핸드폰에 카메라 들어가면 RGB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색상을 맞추는 건데 보통 캐논 같은 경우는 빨간색에 좀 더 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좀 더 많이 내서 얼굴이 좀 붉게 나오고 좀 빨간색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에 니콘 같은 경우는 파란색 쪽 계열로 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자연을 찍었을 때 나무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
자연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니콘 쪽으로 선호하고 인터뷰나 사람 인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캐논 가지고도 그걸 다 전문가들은 맞춰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면 인물 모드, 자연 모드 뭐 이게 다 있어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찍는 게 그 이유고요. 아니면은 들어가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 색이 연두색인데 이 12시간의 그 시계에 따라 색깔이 계속 변해요.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카메라도 똑같겠죠. 쟤도 자동으로 맞춰놔서 화이트 밸런스 맞추겠지만 그래서 얘를 수동으로 맞춰줄 때는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구름, 그늘 이거는 초보를 위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면 4300K 정도가 됩니다. 아니 3400K 우리가 지금 그래서 백혈등, 형광등 이런 정도가 이제 그렇게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빨간 등 있잖아요. 그게 2800K 빨갛게 빨간 등 쏘는 게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게 형광등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3200K에서 3400K 정도를 우리가 보통 늘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었거나 이렇게 할 때 아침이 되거나 이럴 때는 푸른색으로도 저녁이 되거나 가겠죠. 그리고 심지어 사진 찍었을 때도 파랗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다 어디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맞춰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 보통 6000K에서 7000K로 가겠죠. 그거를 여기서 7000K 올리면 실제로 파랗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낮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거를 카메라에서는 자동으로 맞추면 알아서 하지만 수동으로 맞춰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분 그 실내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실내 대부분 실내에서는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좀 더 환하게 찍을 수 있고 자동보다는 좀 더 효과들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ISO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 낮은 선명도 밤이 될수록 좀 더 올릴수록 밝기는 확보되는데 밝기 어두운 데서도 지금 어두운 거거든요. 여기는 똑같은 시간대가 아니고 다른 시간대예요. 여기는 낮에, 여기 점심, 여기는 저녁인데 햇빛은 저녁이 되면 없는데 그걸 대신 맞추는 거죠. 밝기는 비슷하게 맞추는데 대신 노이즈가 생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포커스 포인트인데 이게 우리 송혜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3분할이라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네, 두 명 지금 여기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줘야죠. 이렇게. 자, 사진 하나 찍어도 이런 거 찍어도 이렇게. 네. 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풀샷이라는 게 전체 발부터 머리까지. 그리고 다리 무릎부터 해서 미디엄 샷. 그리고 웨이스트 샷, 바스트 이 샷. 이게 삼각대를 가지고 조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높이를. 근데 우리 설교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디를 가냐면 머리만 클로즈업 하면 또 안 돼요. 바스트 샷이죠. 바스트. 자, 어떤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해야 될까요? 프로그램, 영상 편집, 입문용, 뭐 밴믹스, 옛날에 우리 윈도우 하면 기본 깔려져 있는 무비메이커,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곰믹스 이렇게 있습니다. 곰믹스. 이게 입문용입니다. 입문용이고, 자 중급용입니다. 모바비, 그 다음에 파워 이거 그거 하는 거고, 그리고 베가스, 소니에서 주는 베가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급형이 있는데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프로, 그 다음에 프리미어. 처음부터 무거운 거 어려운 걸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습을 이런 작은 걸로 해보면 할 게 없거든요, 별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그 정도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나씩 배우면서 재미 들이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직관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뭐가 뭔지 딱 선명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이거는 OBS랑 줌, 유튜브 이렇게 해서
실시간 및 이제 동영상 플랫폼이 되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 근데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 TV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막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유튜브가 지금 대세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유튜브 장점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송출하면서 나중에 그걸 편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안에서 설교만. 그러면 근데 대신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업로드할 때는 SD 화질로 올려져요. 그러면 그게 한 20분 내외로 되는 거고, HD로 가려면 한 30분 좀 지나면 HD로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편집하려면요 바로 들어가서 편집은 할 수 있는데 대신 보면서 할 수 없어요. 이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거는 놔둬서 한 12시간, 지금 좀 늦어졌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주일 11시 설교를 하면 다 저녁 12시쯤 돼야 그게 올려졌다고 구글에서 보내져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때 뭐냐면 들어가 편집기를 누르면 영상과 그 오디오 그 싱크가 보여요. 그럼 그걸 보면서 편하게 자르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미리 보기 해서 자르게 있습니다. V류라고 이거를 꼭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자막이거든요. 제가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자막을 일일이 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상이 하나 있으면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요. 파일에다가. 그래서 이게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하면 몇 개까지는 무료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많이 하는 분들은 유료로 하는데 싸요. 처음에는 다 무료였는데 지금은 좀 유료로 바뀌어지는데 그래도 무료예요. 우리 정도 하는 설교 수준은 다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무료고,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쓰는 채가 나눔채입니다. 그래서 나눔 코딩, 나눔 스퀘어, 저는 나눔 스퀘어도 많이 쓰고 하는데 나눔채고, 두 번째가 배달의 민족, 이렇게 좀 더 굵직굵직하게, 그리고 팀원 이게 이런 거, 그다음에 포천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고도채라고 해서 주로 고딕채를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빙그레채라고 해서 이런 채, 이렇게 6가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고요. 네, 여기 링크를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썸네일인데, 썸네일은 이걸 좀 참조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업로드는 어디에 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임하는 분들은 트위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분들은 아프리카 TV를 많이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유튜브는 수익이 좀 많이 났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랑 연동시켜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는 이렇게 같이 연동시켜서 가는데,